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것들이 다 뭐였어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고 했는데 은평구에서 또 여기 이게 먼저 나왔네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물질 흡입해도 뭐 그렇게 뭐라고 안 했고 뭐 비닐을 포함해도 그냥 그러면 뭐라 안 했고 배출 기준도 그렇게 좀 차이가 있었고 이랬는데 지금 다 과태료 이렇게 났어요. 너무 센 거 아니에요? 과태료가 이물질 흡입하면 자동 비닐 흡입하면 10에서 30만 원. 그래서 좀 이럴 때까지는 많이 물릴, 그러니까 예를 들어 횟수가 여러 번 이러면 좀 몰라도 이렇게 누적으로 해서 몰라도 처음부터 이렇게 조금 심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한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뼈. 뼈는 어디다 버려야 되죠? 종양 쓰레기. 그런데 은평구에서도 뼈만 따로 수거해놨던 거예요. 너무 좋죠. 그래서 우리가 뼈가 뭐가 있냐면 닭, 오리 뼈 있고요. 그 다음에 어류, 생선뼈 그런 것도 다 들잖아요. 그 다음에 소, 돼지 있어요. 근데 소, 돼지, 축산 것만 시범으로 작년에 이렇게 했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한 거예요. 이것만 따로 모아서 가져간다고. 그 종량제가 아니라. 왜요? 왜 그럴까요? 네. 얘는 칼슘하고 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왜냐면 뼈니까 당연히 칼슘이 많은 거 아니에요. 요걸 가지고 사료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얘만 따로 시범으로 지금 해봤는데 연장 여부는 이제 가정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재미는 없었어요. 그래서 음식물의 쓰레기들 어디가에서 배출할 게 가장 많아요? 얼마 안 되시고 바로바로 버리는 게 제일 좋기 좋죠. 그런데 보시면 그 다음에 여기 우리 비닐 버릴 때 비닐 양파망은 어디에 버리셔야 되죠? 일반 쓰레기. 양파망은 종량제에 버리셔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저기 뭐가 묻었으면 비닐에 뭐가 묻었어. 닦아갖고 말려갖고는 괜찮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조금 많이 묻어있으면 일반 쓰레기. 그런데 저기 보면 은평구 지금 서울이 비닐을 따로 먹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런 것들을 뭐 이런 쨌단한 것들은 뭐 우리 작은 비닐 있잖아요. 작은 비닐을 버리지 말라 그러거든요. 작은 비닐을 버리지 말고 일반 쓰레기 버리라고 옛날에 그랬었는데 이런 것들도 다 버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쓰레기 볶아놓은 거 버리고 그 다음에 에어캡 버리라고 했지만 스티커 붙은 건 어때요? 다 떼라 그랬어요. 근데 그냥 버릴 수 있고 양파망도 그냥 버릴 수 있대요. 보온포장팩도 그냥 버리래요. 그 음식 포장에다 랩을 제외하고는 비닐을 다 그냥 비닐에 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제가 올 초에 들어보면서 와 저희가 솔직히 생각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저희 뉴스들이 뭐예요? 비닐이지. 그 다음에 플라스틱이죠. 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기름, 물 등의 액체가 묻어 있어도 그대로 버리게 주랍니다. 그대로 비닐에 버리라고. 그 다음에 폐비닐 내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은 비운 후에 근데 고추장 이런 게 들어있으면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근데 여우는 물로 헹군 후에 버리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얘를 다 같이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폐비닐 봉투에다가 일반 쓰레기 음식물 포함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해서 폐비닐 전용 봉투가 있는데 이게 뭐 몇 리터짜리 몇 장짜리 사면 게 3장씩 끼어서 있었다. 이렇게 3장씩 끼어서 주대요. 은평구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게 없어. 다 떨어졌어. 그럼 투명이나 반투명 비닐봉투에 불어서 버려서 같이 내놓으라. 그래서 지난번에 그 고무장갑 사건이 나온 거예요. 고무장갑 사건이. 고무장갑 어디다 버려요? 원래? 종량제에 버리라고 했어요. 근데 강남구만 어디다 버리라고 했어요? 비닐에 버리라 했어요. 깨끗이 씻어서. 그래가지고 나는 저기 뭐 당연히 종량제에 버렸으니까 종량제에다 버렸는데 과태료 물었다고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래. 정확하게 따지면 과태료 물리진 않았다고 하는데 뭐가 진실인지를 모르겠어요. 그 관공서에서는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닭인데 살이 많이 붙은 닭뼈를 먹다가 거기다 버려서 닭뼈는 원래 종량제잖아요. 그죠? 근데 일반 쓰레기인데 살이 좀 많이 붙은 거 버렸다고 또 과태료 물었다. 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고구마 좀 버렸다고 과태료 물었다. 썩은 고구마 버렸다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장 제가 볼 때 가장 시급한 건 빨리 전국 통일이 좋지만 전국 통일이 되려면 이것이 겁나 늦게 되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전국 통일보다는 지역 광주라도 통일을 하셔야 돼요. 네, 진짜 이게 구별로 하지 말고 광주면 광주, 서울이면 서울 이렇게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다시 말씀드린 있어서 특히나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리고 우리가 청결한 음식을
하면 좋다. 근데 좀 이건 이제 쌤 선택. 커피 찍어 있고 베이킹 소다 하면 좋다. 근데 제가 다른 데서 얘기해봤는데 저는 여름에 우리 음식 쓸 때 뭐가 정말 많이 나오죠? 초파리. EM 발효를 뿌리니까 굉장히 안 나와요. 저는 EM 발효를 전에 뿌렸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이게 뿌렸더니 안 나와요. 초파리가. 어라? 진짜인가? 이게 이것 때문인가? 그 다음에 또 뿌려도 계속 안 나와요. 거의 초파리가 잘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또 안 된다는 분이 계셨어요. 저희 수업 받으신 분 중에 한 분이. 그러니까 이게 그 발효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발효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놔두면 안 되고 그래도 오늘 매일같이 나갈 때 버리면 좋은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루 정도 묵으면 아무튼 바로 여름에는 초파리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진짜 매일 못 갖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하루 정도 보면 묵을 것 같아요. 옆에다 딱 스프레이 놔두고 넣어놓고 뿌리거든요. 안 생기더라고요. 이거는 저는 안 생겼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 어저께도 한 분이 생겼다고 해서 한번 해보세요. 정말 해볼 만은 해요. 그런데 이걸 또 그렇게 제가 혹시 다시 찾아보고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바나나는 음식물로 알고 있거든요. 봐볼게요 제가.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수박 껍질 같은 경우 딱딱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기가 된다고 하는 거는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다 수박을 잘라서 먹잖아요. 그 잘라서 먹을 수 있는데 반 딱 잘라 퍼먹었어요. 이렇게 화채 만드느라고. 그럼 이제 그냥 버리면 돼요? 안 돼요? 껍질 잘라야 돼요. 잘라가지고 음식물에 버려야 돼요. 제가 제1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가봤는데요. 거기서 보여드릴 때 이렇게 밑에서 이게 들어가서 올라가는 건데 여기서 수박 껍질을 이렇게 버린 사람이 있어요. 반통 그대로 못 들어가요. 거기서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걔가 잘못해서 얘를 잘 들어가면 괜찮은데 어쩌다가 딱 걸려가고 들어가면 기계가 멈춰버리는 거 잘못하면. 잘 들어가서 안에 가서 화재가 되면 괜찮은데 그러면 기계가 멈춰버리면 이 기계를 멈추면 다시 시작하는데 또 온 공정이 멈추는 거거든요. 다시 시작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잘라주면 그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뭐 건 안 되고 일회용 컵 안 되고 누가 물어보죠. 일회용 어디 어떤 분이 여기 아니고 어디가 물어봤어요. 일회용 컵은 어떻게 지워야 돼요? 일회용 컵 지워야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쓰면 안 되죠. 우리가 일회용 컵은 지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회용 컵이나 계량용 컵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식품에 공변을 하는 것도 안 되고 제빵 봉지도 안 되고 당근 얘기해서 즉석컵 용기도 안 되고 CD도 안 되고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음식물 쓰레기죠.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지요. 오버걸스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지요. 다 일반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 수박 껍질은 또 음식물 쓰레기예요. 근데 수박 껍질은 여기 보면 딱딱한 껍데기는 안 돼. 수박 껍질은 딱딱한. 그것도 음식물이에요? 생각보다는 음식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된장도 있고 안 된장도 있고 이게 뜨거워지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그게 문제.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체 생활 폐기물을 이렇게 늘어나는데 음식물은 막 30, 20, 28, 25, 24 줄어들죠.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왜 줄어들까요? 그럼 외식은 한데 거기도 쓰레기가 나오고 그런 식당에도 어쨌든 전체적인 아니요? RFID 우리 음식물 낼 때 띡 찍거나 맷도 몇도 비밀번호 찍어서 버리시죠. 그 기계 그 기계가 된 뒤로 굉장히 약 36% 저를 보았는지 안 바꿨는지 약 36%가 줄어들었대요. 그 RFID를 찍음으로써. 그런데 우리 당연히 우리 아파트에서는 사람 많이 왔다 갔다 잘 그렇게 버리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주택가는 어떻게 버렸냐면 그 전에 우리 음식물 쓰레기통에다가 스티커 붙였잖아요. 돈으로 스티커 사갖고 붙여갖고 내놓잖아요. 그 남이 거기 넣어보고 막 그래갖고 싸우고 그런 적이 가정집 같은 경우 주택 같은 경우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야 그럼 주택이나 빌라 있는 데도 한번 RFID 기계를 설치하자. 서울에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보시면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나요? 안 넣어요. 왜 열라고 돈 내야 되게 안 넣고 올려놓고 가버려. 이건 뭐예요? 제일 나쁜 사람 가사를 듣고 그러네 나도 하면 되겠네. 그 남자 또 해. 계속. 그 다음에 얘가 여기 카드를 꼽아요. 여기는 동호수를 누를 수가 없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티머니 카드나 이런 거를 꼽아가지고 돈을 결제를 해요. 그러면 꼽으면 아마 뚜껑이 열리죠.
있겠죠? 근데 얘가 인식되기 전에 이걸 빼버려요. 아, 인식되기 전에 빼버리고 뚜껑 열린 상태로 버리고 가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한테 플러스예요. 다음 사람한테. 그 다음 사람한테 그 무게가. 뭐 완전히 다음 사람한테 그냥 패키지는 그러다 말도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에서 골머리를 썩는 거예요. 우리나라 광주는 아니고 서울인데 골머리를 썩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보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CCTV를 달자. 이 기계에다가. 근데 이 기계 하나에 CCTV 다는 게 추가 요금이 50만 원이 든대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고민 중이라고 해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래서 사람 양심 없는 사람 얼마나 한다고 해서 따지고 그저 몇백 원이죠, 몇백 원. 근데 보시면 이렇게 가정에서 나온 이게 대한민국 사업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가 되게 캔을 잘 버리시잖아요. 너무 속격심했던 거. 한국의 알루미늄 캔의 재활용률, 재활용률 분리배출을 몇 퍼센트를 내면 80%를 해요. 근데 몇 퍼센트가 재활용이 될까요? 30%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가 재활용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시죠? 독일에 이어서 2위라는 기사가 몇 년 전에 났어요. 재활용하는 건 분리배출은 우리 시민들 너무 잘해. 너무 잘하는데 얘가 아까 말한 것처럼 약간 영세업장 가져가다 보니 가져가서 싹싹 꺼부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근데 요거는 왜 그런지는 이유는 안 나더라고요. 재활용 되는 퍼센트가 너무 떨어져서 좀 안타깝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할게요. 요거 보시면 뭐 하는 것 같아요? 뭘로? 여기 맞아요. 스마트폰으로 저기 짝 찍지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스마트폰 어떻게 분리배출하는지 딱 나온다는 거예요. 요게 이번에 요거 무슨 그 AI 그 경진들 같은 걸 해갖고 3위에 얘가. 그래서 아직은 저건 안 됐죠. 아직은 이게 바로 쓸 수 있게끔 안 되는데 요렇게 상용화가 되면 굉장히 좋겠죠. 그것도 지역별로 깎여주면 얼마나 좋겠어. 광주 쪽에 딱 찍었어. 요건 어떻게 버려라? 그럼 정말 좋겠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그러니까 어쨌건 저희가 머리를 모으고 실천을 하고, 몸은 실천을 하고, 머리는 모으고, 이러면서 계속 활동을 해가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벌써 50. 편지. 버리래요, 뭘? 편지를 버려요, 선생님? 그러니까 제가 목표는 애들도 모르는데 편지를 쓰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편지를 쓰는 사람이 얼마 없잖아요. 택배는 잘 우체통으로 안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우체통이 거의 쓸모가 없죠. 우리 공중전화박스 쓸모 없어가지고 그걸 뭘로 바꿨다더라. 뭘로 바꾸는 것도 막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체통에서 쓸모가 없는데 이걸 철거한들 그럼 고철덩어리밖에 안 되잖아요. 뭐를 버리려고 하냐면 일회용. 폐의약품을 거기다 버릴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거율이 높아졌어요. 32%나 증가했어요. 왜냐면 집에 솔직히 약이 꿈에 먹다가 다 나섰어. 그럼 우리가 굳이 뭐 먹어? 왜 먹어? 나왔다가 2년 전 약, 1년 전 약 이렇게 했어요. 저도 한번 지난번에 썼지. 엄청나게 나오고요. 근데 그거를 아무데나 버리면 돼요. 특히 약은 큰일 나죠. 그래서 옛날에 어디다 갖다 주라고? 약국에 갖다 줘. 우리도 약국에 받는 약국이 있는데 안 받는 약국도 또 있어요. 그래서 얘네는 이렇게 하나 신경 쓰면 못 찾는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수고율이 높아진 거죠. 또 그래가지고 지금 저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그다음에 음식물을 재활용을 할 때는 이렇게 사료화, 이렇게 해서 사료.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비료화 시킬 수 있고요. 그래서 사료화, 비료화 시킨 음식물 쓰레기, 특히 사료화 시킨 음식물 쓰레기는 돼지나 닭, 또 뭐에 먹여야 된다고 적었어요? 돼지나 닭도 벌레를 먹여야 된다. 뭘까요? 벌레를 먹여야 된다. 벌레를 먹여야 된다. 벌레를 왜 키워요? 왜 키우냐면 그랬는데 미래 양식이랍니다. 미래 양식. 그래가지고 그림자 비관해서 미래에는 환경 쪽에 이제 그린자리라서 환경 쪽에 그 직업이던 뜨는 직업들 저희 청원순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상기하기 위해서 정확한 분리배출이 돼야 됩니다. 비닐은 어물을 씻어서 가능하면 물기까지 제거해주면 더 좋습니다. 다음에 플라스틱 용기, 어물 역시 씻어야 되죠. 통풍도 많이 들고 물도 많이 들더라고요. 저도 집에서 해보니까. 근데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햇반용기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도 플라스틱으로 다 버렸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버리죠. 근데 햇반용기도 포함해 주셨으면
그리고 알루미늄 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용물 버리고 캔이 저희 80%가 수거가 되는데 재활용이 30%밖에 안 된다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조미료는 이제 제가 하다 보면 막 그 쇠가 붙어 있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귀찮아서 저는 종량제 봉투에다 넣을 때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달력 같은 것들 조미료 다 뜯어서 제대로 버리면 좋겠고요. 음식물 저 이제 뼈는 저는 실은 그 일반 종량제에 버리기는 하지만 그 아까 오렌지 껍질 같은 거 저는 종량제로 다 버렸거든요. 근데 저도 누가 뒤지면 벌금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그 이제 아까 그 AI 분리배출 프로그램이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고요. 뭐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이거 저희의 생활이 돼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평양동은 자원순환 아까 선생님 말씀드린 하나마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가 있고 천연 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폐기물을 원천 감량하여 자원화하고 안전 처리하는 걸로 저희가 자원순환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저희가 자원순환의 실천 방법의 4가지는 친환경을 소비하고 두 번째 쓰레기를 줄이고 세 번째 분리배출하기 네 번째 재활용하기. 그래서 불필요한 것을 줄이고 한 번 더 사용하고 올바르게 재활용하고 에너지로 만들기. 아나바다 장이죠. 아나바다 시장을 열어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실천을 하자고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는 자원순환을 제가 한번 네이버에 한 번 더 검색을 해봤더니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 재사용, 재생이용하여 안전처리, 소각, 매립